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방송 찾아라 진로TV 오연주 PD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굉장히 많은 미인들이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려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각자 자기 이름과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수경쌤부터. 네, 저는 박수경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오연주 선생님하고는 좀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네, 무려 한 6년 됐죠? 네, 6년 됐어요. 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름이 박희성이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책은 2년 동안 해서 선생님들 가는 학부모 책으로 만나게 됐지요. 네, 맞아요. 네. 네, 얼굴만 보면은 참 학부모 아닌 아가씨임. 네. 전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신여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역시 저도 학부모 책 인연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저희 넷을 연결해준 서울시 교육청에 깊은 무한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갑자기 오늘 이제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냥 뭐 이렇게 저희가 그냥 평상시 얼굴 보기 힘든데 갑자기 톡을 주셨죠, 수경쌤? 네. 네, 비하인드를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학부모 책 이제 좀 있으면 면접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정보성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접이라는 게 모르고 오면 너무 당황스럽죠.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정독도서관에서 그때 학부모 책 하시는 분들 잠깐 만났었는데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만났었는데 되게 유명하시고 맞아요. 잘 하시는 분들인데 면접에서 떨어지셨다고 얘기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의아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도대체 학부모 책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교육 과정에 참여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좀 덜 생기시면 좋겠다. 저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유명한 분이 왜 떨어지는 알 것 같아요. 강의를 하려고 강의하려고 그런 해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의가 아니다. 그렇죠. 사전에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좋아요. 우리 학부모 책이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각자 그 학부모 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강사님들께 팁을 줄 수 있는 오늘 꿀팁 방송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준비를 수경쌤이 꼼꼼하게 해오셨는데요. 우리 멋지세요. 지금 방송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학부모 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면접은 이런 거다. 면접할 땐 이렇게 준비하시면 합격률이 좀 높아지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합격. 역량은 되시는데 그 면접에 방법을 대한 몰라서. 그렇죠.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좀 조금, 네. 어필을 잘 제대로 그렇죠. 안 돼서.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래서 수경쌤 저희가, 풀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한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같이 얘기해 선생님들이 같이 네.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던가 아니면 좀 동의하시는 부분들 같이 맞장구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핵심 문장 정도가 이렇게 면접 볼 때 좀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 정도 많으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한 문장으로 좀 말할 수 있으면은 들으시는 분이, 왜냐면 저희가 면접을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 면접관들이 기억 남게 하기 기억에 위해서. 좀 남게 하고 내 컨텐츠 정확하게 알려주는 셈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수경쌤이라 하고 여기 네. 계신 분이 면접관이라고 하면 네. 자, 본인의 핵심 문장을 어떻게 말하고 저는 네. 제 얘기는 제목은 계속 바뀌었지만, 아까 희성쌤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된 이야기는 엄마의 출산기를 자녀의 입장에서 탄생 이야기로 좀 전환시켜서 바꿔서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세요가 마지막으로 떨어뜨리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하냐면 애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이가 이제 많이 자랐을 때는 서로 관계가 좀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커서 뭐 안아서 이렇게 다독이기도 좀 불편하거나 그럴 때, 그때 이제 엄마의 목소리가 아이의 머리하고 가슴까지 이렇게 좀 전해지는 그런 목소리 스킨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제일 그냥 편하게 누구한테나 있는 이야기가 아이 출산. 그런데 그걸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탄생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즘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셔서 뭔가 머리하고 가슴까지 내려가는 그런 굉장히 진솔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스킨십을 나누세요. 제가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 줘 보세요. 머리하고 머리하고 가슴까지 전해지는 목소리 스킨십. 목소리 스킨십. 그걸 이제 시연하실 때.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목적으로 해서 얘기 나누기 시작하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면접을 봤었고, 아이와 함께하는 인생 소행성 나들이 이렇게 올해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소통하고 멋있어요. 행동하고 성장하는 성장하는 나들이. 그래서 제가 강의 주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번 학부모 책에도 다 이게 사실 제가 지어놓고도 흐뭇한 게 너무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행성 진로, 뭐 소행성 인성, 소행성 관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로 요번에는 밀고 밀면. 나가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5년 동안 학습을 했잖아요. 네. 올해는 드디어 진로로 바꿨어요. 진짜요? 네, 이제는 학습을 맞아, 졸업하고 맞아. 진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 진로가 너무 없더라고요. 2명이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맞아요. 학습은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학습 분야는 선생님들이 이제 할 수 있다. 딱 느낌이 와서 훈계되게 이양을 하고 네. 저는 올해 제목은 네. 나침반도 흔들리면서 방향을 잡는다. 네. 정말 좋다. 네. 좋아요. 네, 왜냐면 좋아요. 저도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계속 흔들리면서 잡는데 음. 그 뉘앙스를 그대로 주고 싶고 네가 방향을 잡는 그 흔들림이 그게 바로 진로를 잡는 거다라는 위안을 주기 위해서 저희 핵심 키워드는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핵심 문장 언급하기 네, 네. 3번 정도. 네, 네. 두 번째 꿀팁. 두 번째 꿀팁은 이제 이 콘텐츠를 왜 하게 됐는지 Why죠, 동기, why. 예, 동기. 이게 맞아요. 중요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부분만 내 경험 중에서 이렇게 꺼낸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부터 할까요? 좋죠. 예, 예. 저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세탁기 방향으로.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책 읽어주는 걸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아주 어릴 때 이제 입학하기 전에는 그 좀 꾀가 나니까 밤에 그냥 불을 완전히 꺼버리고 그냥 입말로만 이야기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 책이 너무 훌륭해서 잠을 안 자는. 예. 참고로 이 집은 아들만 예, 아들만 셋. 3명이에요. 네. 예. 쌍둥이가 있고 막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자면 제가 너무 괴로워서 입말로 해주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시기에 딱 왔고 저는 쌍둥이가 아토피가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의 그런 갈등이 되게 심해서 좀 이게 뭐 엄마로서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정말 애들한테만 몹쓸게 때리기도 하고 뭐 피부약 잔뜩 묻어있는 손 가지고 막 거칠게 막 문질러 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잦아서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면서도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 감정 네, 알것 예. 같아요. 근데 저는 애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그 표정도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애들한테 미안했던 내 마음을 나 스스로도 다독거렸지만 쉽지 없어. 괜찮아요. 예. 하도 많이 해서 아직도 네, 하도 많이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엄마가 지금은 나한테 이렇지만 내가 태어날 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엄마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좀 더 엄마의 영향력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그때는 아주 어렸지만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수만 번 정도는 얘기해 줬는데요. 예. 근데 아직도 울컥울컥. 네, 아직도 울컥해요. 근데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는 요즘 뭐 포트폴리오 그런 거 만들잖아요. 자기의 그 첫 탄생 이야기부터 저는 포트폴리오의 맞아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먼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제가 올해도 이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강사로 포트폴리오 작업하기를 한 학급당 한 20명인데 8주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른 게 요 아이들에게도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의 탄생일 혹시 엄마나 혹은 엄마가 안 계시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서 최대한 자세하게 녹음해가면서 들어봐라. 그 사람이 사라지면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와닿네요. 네. 네. 꼭 할게요. 갑자기 네. 경건해졌어요. 수경쌤의 탄생 그 얘기부터 네. 해서 굉장히 경건해졌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근원적인 음.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늘 친정엄마한테 이런 말 했거든요. 왜 나는 언니나 오빠가 없냐고. 제가 맞이거든요.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언니 가지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루는 진지하게 사실은 언니 오빠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어딨어? 그랬더니 유산을 하셨더라고요. 제 위로. 좀 많이. 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뭐라냐면 사실은 너도 안 낳을 수 있었어. 이렇게 뱃속에. 왜냐면 결혼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혼전 임신인 거예요. 근데 제가 뱃속에 있다는 걸 알고 할아버지가 보자고. 결혼 날짜 잡자고. 그래서 엄마의 결혼식 사진을 보면 자세히 유심히 보면 배가 볼록 나와 있는데 그 뱃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저는 탄생기를 탄생이 남다르시네. 진짜 남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맞아. 애들한테 가서도 얘기를 해줘야겠네. 에피소드를 또 하나 그러게요. 얻어가는. 네. 네, 좋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라는 거는 네.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쌍둥이를 요 작은 몸에 어떻게 쌍둥이가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자연. 네, 자연 신기하다. 임신이었어요. 얼마나 네. 배가 남산만했을까요? 저 못 걸어 다녔죠, 뭐. 그쵸. 네. 쌍둥이가 아래인가요? 아니에요. 위에. 첫째가 와, 첫째가 더 쌍둥이. 힘드셨겠다. 첫 임신이었는데 네.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쌍둥이여서. 쌍둥이는 네. 정말 힘들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하죠. 네, 애 많이 키울 힘들- 때. 그리고 저희 때부터인가 쌍둥이 임신하신 분들 꽤 많았었어요. 의외로 많았죠. 예, 예, 맞아요. 예. 네. 시술도 좀 대중화됐을 그쵸, 때고 그쵸. 해서 예. 선생님의 와인은 정말 명확한 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딱 들으면 나도 우리 엄마한테 들어야겠다. 네. 나도 내 아이에게 예, 해줘야겠다. 예. 저도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면서부터 저희 엄마한테 가서 얘기 듣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른들은 이렇게 그냥 본인 입장에서만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뭐 몇 시간을 진통을 겪어서 뭐.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엄마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래 그걸 이제 저는 전환이 되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앞에서 한번. 근데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내보내려고 할 때 나도 되게 애를 많이 썼는데 어떻게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엄마, 그때. 진짜? 그런 얘기를 해서, 왜냐면 이제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진통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태중에 있는 아기도 그 산도를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깜깜한 데서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 나도 그때 되게 힘들었고, 근데 빛도 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뭐, 몸은 자꾸 이렇게 쬐어오고, 그래서 엄마, 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되게 왔다 갔다 했었어.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저 엄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하셨대요.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하셨대요. 그냥, 너무 안 나와서 너무 고통스럽고, 맞아요. 그렇죠. 엄마 예,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낳는 동안에 힘들었는데, 저희 엄마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집에서 이제 분만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좀 문제가 많아서 산부인과에 오랫동안 예, 다니시면서 좀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예, 자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보호해야 되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생각했는데 네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거 같다. 그런 얘기해서 이렇게 살짝 좀 서로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 네. 아기 낳을 때 문화가 다른 게 한국은 힘줘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힘을 어디다 주라는 거지? 근데 미국 영화를 보면 푸시하라고 하거든요. 밀어내라고. 그러니까 저는 용어부터 지금 출산 용어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밀어내는 그러게요. 거지. 힘을 똥꼬에다 줘야 되나? 저는 진짜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한번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맞아요, 와인. 맞아요. 예. 저도 그러면은 왜
학습을 5년 하다가 진로를 하게 됐는지 그쵸. 그리고 또 진로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 나침반도 흔들리면서 방향을 잡는다라고 잡았는지 Y를 조금 생각을 해서 문장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봐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세 번째 네. 팁은 어떻게 됐나요? 세 번째 팁은 이 콘텐츠 내용은 이제 물론 있으시지만 이 콘텐츠가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목적지. 아, 목적지. 예.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내가 이 콘텐츠를 지금 하는가. 그러니까 동기하고 비슷하지만 맥락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예. 이런 거네요. 선생님. Y는 나로부터 출발했지만 네. 그다음에 what은 수강생들 네, 같이 네. 함께하는 참여자들. 그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과인 거죠. 결과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참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저는 참여자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한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아이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네 번째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예, how인데 그건 이제 어머님들이 그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를 그냥 무작정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랑 같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해봐요. 예, 그렇게 그쵸. 하는 거죠. 같이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중물로 이제 제가 선생님 우리 얘기? 아이들 탄생 이야기 어떻게 들려주는지 이제 이렇게 말로 직접 이렇게 몇 분 정도 해서 설명해 드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예, 안내 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는 방식, 나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면접관들이 이 사람은 컨텐츠를 이런 식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참여자들은 이런 걸 느끼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하실 예정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시겠죠. 예. 좋네요. 플로우가 너무 좋은데요. 주도 문장은, 면밀하게. 그죠? 그죠? 확실히 확실히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이라 정말 전공이 다르고 전공 국어 공부님 쌤. 학교 전공 말고 인생 전공. 인생 전공. 핵심 문장 키워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 Y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함께 이 수업을 2시간 동안 진행받은 수강생들이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건지 네. 그 목적지까지 정확히 밝히고 마지막에 시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샘플링을 보여주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말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꿀팁이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예, 하나 더 네. 있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이군요. 한번 번개를 해서 긴급 SOS 한 적이 기억나요, 있는데 기억나요. 네. 예. 제가 너무 그 실수를 해서 참여자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을 잘 못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평가를 받잖아요. 중간에 그 평가에서도 되게 좀 나쁜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었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내 콘텐츠를 소개하지만 나와 결이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 콘텐츠를 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어떤 표현을 해야지 그 사람이 좀 배려를 받는 그리고 저는 제 컨텐츠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런 장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주신다면은 지금 저희도 준비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지만 직접 가셔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면접관들도 이렇게 선생님들 선택하실 때 이분이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 대처 능력이 있구나. 네, 대처 능력에. 그래서 만약에 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참여자가 있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정도도 한번 마음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아는 분이 이제 학부모 대학이라는 과정에서 학부모 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다 이수하시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SOS를 청하셨어요. 우리는 원서를 낼 거다. 지원서? 근데, 근데 저를 아는 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시연도 한번 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이 괜찮은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스토리 자체가. 그쵸. 그래서 제가 다 내보셔라. 너무 괜찮다. 혹시 뽑히지 않으면 이분들이 연합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부모책을 운영을 한번 해봐라. 너무 사장되는 게 아깝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학습에 관한 부분이 좀 안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로나 인성은 조금 덜한 부분인데 네. 맞아. 학습은 왜냐면 관이 굉장히 뚜렷하시거든요. 근데 그 그쵸. 중에 한 분이 아이를 좀 느리게 키우셨대요. 그러니까 요즘 달리는 세대인데 자기는 최대한 늦추고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까지도 낳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주장은 늦게 키워라. 천천히 가라. 근데 만약에 수강생이 왔는데 저는 천천히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지. 라고 말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 이런 질문이 정말 나왔어요. 있죠. 충분히.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분한테 뭐라고 팁을 냈냐면 이게 굉장히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서 내가 옳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사실은. 맞아. 나는 이렇게 내 경험을 경험이지. 했는데 그 경험의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내 아이가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애를 늦게 키우고자 하는 엄마는 솔직히 없어요. 없죠. 솔직히. 네. 근데 그분이 그거를 깜빡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늦게 키워야 되는 이유는 내 성향이 느려서가 아니에요. 포커싱은 아이인 거죠. 근데 만약 우리 애가 내가 하나만 줬는데 걔가 100개, 20개를 넘게 알아요. 더 해줘야지.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저는 저 아이의 포커싱을 맞췄더니 이 아이는 느리게 가야지 천천히 가야지 편안한 아이였고 어머님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제 강의 포인트는 느리게 키워라가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에게 맞춰주세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구뿐이다? 엄마뿐이다. 정말 엄마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님이 그 상대방의 의견을 그거를 적의 외침이라고 보지 말고 다 같이 우리 동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때 드렸더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작년에 제 면접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오 선생은 어떻게 강의하는지 우리가 5년을 봤으니까 뻔히 알고 스토리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죠? 이게 질문이었어요. 면접 들어올 질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런, 시점이에요. 그 정도는.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 성장을 물어보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학습은 제가 엄마표 영어도 수년간 했고 아이가 어떤 결과도 나왔고 다른 엄마의 아이들도 가르쳐봤고 역시 결과를 낳았고 그러니까 내 방법에 굉장히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 그 방법을 부정하는 엄마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엄마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야 너네 틀렸어. 내 말 들으라니까 왜 안 들어? 너네 바보야? 귀 막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 거죠. 수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받고 들은 분도 상처를 받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맞아요. 이제 성숙이란 걸 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사춘기가 오고 저도 이제 역시 갱년기가 오고 이게 아니구나. 그분이 틀린 게 아니구나. 내 방법이 옳은 게 아니구나. 나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은 거였고 그분도 그걸 찾아가는 중인데 왜 나는 그분한테 틀렸다고 말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가거나 수업을 가면 저는 그분들에게 작가라는 호칭을 준다. 그러니까 저는 강사가 아니고 거기서는 작가예요. 두 아이를 키운 작품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역시 여기 가신 모든 어머님들도 작품을 다 만드셨는데 이 작품은 되게 신기한 게 스스로 막 자라요. 맞아. 변화해요. 이런 기적을 만드신 분들인데 다 같이 작가니까 우리 작가 서로 옆에 분하고 작가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런 걸 이게 업시키신 다음 너무 멋있다. 그렇죠. 네, 다른 되게 좋아요. 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이용하세요.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럼 작가가 작가를 만났을 때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르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다르다는 게 틀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여기까지. 그래서 변화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옳다. 맞아요. 네. 딱 그 마인드를 정혜신 가져가니까. 박사님 맞아요. 그 생각났어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가 맞아요. 옳다. 네. 요즘 그쵸? 그 책 제목 너무 네, 좋죠. 너무 좋죠. 네. 맞아요. 텍스트 되게 많이 들었었던 그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학부모체 네. 운영하면서 공통적으로 매번 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보통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경험치 안에서밖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아 저런 경우엔 저럴 수가 있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처해진 상황이 뭐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여러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팁을 얻어가고 뭔가 해결책이나 그런 걸 좀 찾을 수 있다고 맞아요. 하면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목표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 주변 사람이든 특히 이제 자식과의 관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종착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데 이 과정은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아이나 내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제 이 한 중간 과정이 정말 학습도 막 이만큼 돼서 맞아요. 기대나 뭐 이런 맞아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부분을 이제 약간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걸 갖다가 같이 나누는 자리가 우리 학부모 책에서 맞아요. 하는 게 아닐까. 네. 여유를 진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에 꿀팁 만약에가 이렇게 좀 긴 얘기를 불러내네요. 예. 그래서 세상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어울려 사는 거니까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렇게 수용하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이제 얼추 정리가 다 다 된 된 거죠. 것 같네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원서를 내셨어야죠. 그쵸, 그리고 원서 내셨어야죠. 가장 중요한 서류 전형에 통과가 되셔야 통과해야죠. 되죠. 네. 맞아요. 예.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쵸? 떨어질 우리도 수도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인생은 뭐 네. 모르는 거니까. 음. 그래서 네. 그 과정을 통과하셨으면 면접을 준비할 때는 뭐 사실 학부모책 면접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가 오늘 주어졌던 것 그렇기는 같아요. 해요. 어떤 예, 면접이든. 예. 그래서 면접에 꼭 합격을 하고 같이 손잡아서 학부모책 강사로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각자 소감으로 어떠셨는지 좀 얘기 나누시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윤쌤부터. 지금 이제 방에 확 거꾸로. 바뀌나요? 네. 학기방이 원래 좌우거든요. 왠지 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말을 제일 적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지목을 하실 것 같은 느낌? 정계가 아니라 제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경청의 대가예요, 사실. 네. 딱 네,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늘 느낌은, 그러게요. 아까 처음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들의 대화가 뭐 꼭 어떤 고급과 뭐 저급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모여서 뭐 어떤 화장품 좋더라, 뭐 어디 맛있더라 수준의 그 이상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왜 김경집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쓰는 언어만큼 산다고. 와우. 그래서 이제 어디 시장 사람들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용어와 인류 호텔이나 이런데 그 종업원들의 그 용어는 틀리지 않느냐 해서 제가 사실은 요즘 애들이 너무 언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애들은 이렇게 새겨 들어요. 어떤 인생이 네가 펼쳐지는 게 좋을 것 같니?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많은 저기를 듣는데 오늘의 대화도 그런 맥락으로 오늘 또한 또 한 뼘 성장하는 시간이 됐었을 것 같고요. 30분 아까 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 이랬는데 벌써 1시간이 흘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덜 들은 여윤쌤의 그 여유로운 얘기는 한 번 더 길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한뼘 성장 아주 좋은데요. 아, 그래요? 김경집.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믿기는 어려워요 이제. 이제 어려워. 네. 자리 제일 잘 이제 끝날 시간. 제일 잘해놓고는 쉬고. 네. 어렵대. 매번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면 되게 좋아요. 이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늘 돼서 선생님들 만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경쌤. 네. 저는 아까 현주쌤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냥 말씀드린데 저는 학부모책 지원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더 이런 거 말하고 싶었었고, 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컨텐츠를 조금 더 잘 끄집어내는 다른 매체를, 제 스스로 좀 발견을 하고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와서 제 이야기 나눠드리면서 선생님들 한번 뵙고 싶었는데, 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서, 역시, 다양한 입장들을 앞으로도 고르게 경험을 해야겠구나. 예, 또 한번 깨닫고 갑니다. 예. 아쉬워요. 하산하시는 건가요, 이제? 아니죠. 따로 만나면 되죠. 새로운 길을 새로운 길을 예. 개척하는 따로 계속 늘 만나죠. 멋져. 네. 훌륭하세요. 제가 이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 영화 남자 주인공이 약간 결벽증? 늘 맞아요. 결벽증 있어요. 그 숟갈 사람. 젓가락도 갖고 다니고 닦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데 그 상대방에게 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좀 더 멋진 남자로 만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면 조금 더 멋지게 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성장인 것 같고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만나고 나면 뒤가
굉장히 뿌듯해요. 오늘 할 일을 다 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뿌듯한 사람. 근데 만나고 나면 좀 찝찝한 사람. 왜냐면 오늘 이 방송 녹화하기 전에 한자 하신 허신 선생님하고 한자 영상 하나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빙탄지간. 그거는 숯과 얼음 같아서 결코 섞일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존감 강의를 하는데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내 자존감을 떨어뜨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돼. 맞아. 나도 맞아. 내가 희선쌤 맨날 얘기했던 그치? 거다. 그래서 만났는데 뭔가 찝찝하고 막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고 막 불닭이 먹고 싶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맞아. 근데 평온하고 여유롭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면 되는데 저는 딱 오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좀 다른 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냥 제가 갑자기 번개잖아요. 이틀 그러게요. 갑자기 번개했는데 역시 번개는 이런 의미였구나. 번개의 묘미. 네, 그렇게. 네, 그래서 맞아요. 다음에도 또 한 번 만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 정말 뭐 맛집도 좋고 우리 얘기를 한번 계속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성장을 이렇게 네. 너무 잘하셔. 하시는 것 같아서 네.